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사전 투표율 상승률 자체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예. 그래서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사전 투표율 32.95%고요. 예. 지난 20대 대선이 34.69%였으니까요. 그때에 비해서도 조금 빠져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8시, 6시에 이제 최종 마감이 되면 이제 그때 최종 집계를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는 이제 오늘 오전부터 어제에 비교해서 조금 많이 꺾이는 뭐 그런 양상이었고요. 예. 지금까지 17시까지 최고 투표율은 이제 전남도에서 나왔습니다. 전남도가 어제에서 오늘도 54.39%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60%의 최종 사전 투표율이 육박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본 투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50.90%였고요. 광주광역시도 49.92% 상당히 좀 호남 지역이 높게 나왔고, 서울이 이제 32.43% 17시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전국 평균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이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사전 투표가 좀 저조한데, 대구광역시가 24.13%는 이제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고, 그리고 울산, 뭐 부산 다 평균을 밑도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24.78%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율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무슨 어제 오늘 벌어진 약간의 사건 사고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나요? 뭔가요 지금? 예. 뭐 사실은 이제 사전 투표 제도 자체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정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로서는 사전 투표를 뭐 특별히 다른 형식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로 좀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쪽 유권자, 이른바 이제 뭐 진보 투표자냐, 뭐 보수 투표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투표율의 어떤 상승 그래프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원인을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자체 뭐 한두 가지 가지고 이제 꼽을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뭐 지난 대선하고 이번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그런 어떤 사건 사고보다는 지난번에는 이제 두 번째 사전 투표율이 토요일 휴일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 평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어제 첫날 사전 투표가 조금 더 열기가 뜨거웠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어제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투표층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에 치러진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심판 선거의 성격이 좀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겨울부터 촛불과 응원봉을 들면서 이 대선을 기다렸던 분들이 어제 첫날에 상당히 좀 많이 참여했을 걸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혹은 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 물론 뭐 지난 대선 때도 영남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이제 보수 유권자층에서 투표 참여 열기가 지난 대선만 못한 걸 수도 있다. 뭐 추정을 해보자면 이제 그런 이유들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은요.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약간의 그쪽에 우려를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도 한 요인인 그렇습니다. 맞는 그것도 것 이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보다도 사전 투표 음모론과 관련된 그 보수 유권자층의 부정 여론이 더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수층에서 뭐 만들었던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더 그런 어떤 믿음들이 조금 더 확고해졌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이번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사전 투표를 했고 사전 투표 참여해달라고 이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어정쩡한 메시지가 태도를, 좀 혼선을 빚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당 내 안팎으로 이제 좀 어정쩡한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 방향의 메시지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달리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성을 띠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결국 나중에 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출구조사가 또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건 사고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체포했죠. 예. 네, 어제 있었던 예. 일인데요. 어제 강남구 대치 이동의 사전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예. 대리 투표를 한 사람이 적발이 돼서 예. 오늘 오전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이 A 씨라는 사람이 예.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기가 투표를 한 예. 뒤에 오후 5시쯤에 다시 자기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제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본인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식의 이제 대리 예. 투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투표 참관인이 이상하게 본 거죠. 예.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아까 투표를 한 것 했는데, 같은데 예. 또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투표소에 2번 들어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112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예. 해서 30여 분 뒤에 A 씨를 긴급 체포를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남구 보건소 소속의 어떤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확인이 돼서 오늘 직위 해제가 됐고 선관위도 A 씨를 사무원직에서 이제 해촉을 예.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할 방침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뭐 여러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고 어제 오늘 이제 투표소에 가서 만나셨겠습니다만 각 정당에서 파견한 투표 참관인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튼 짓을 예. 투표장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말 지금 표현 잘하셨는데 허튼 짓을 하다 걸린 건데 이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허튼 짓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자작극을 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이번 선거와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정말 온갖 그렇습니다. 일들이 예. 현장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예. 뭐 저희도 현장 취재를 해봤었던 입장에서 보면 별별 일들이 예. 다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취해서 오셔가지고 예. 투표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투표원들도 있고 예. 본인이 방금 전에 투표를 해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또 들어가려다가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장 취재할 때 직접 취재를 했었던 사안들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매번 투표 때마다 웃지 못할 사건들이 예. 일어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예.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눈에 띈다. 예. 이게 좀 다른 때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틀째인 오늘 예.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으로 기표가 되어 있는 용지가 나왔다. 예. 라는 주장이 투표 현장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인데 오전 7시 10분쯤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예. 한 선거 참관인한테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기표가 돼 있는 기표 용지가 들어있었다. 반으로 접혀서 예.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서 참관인한테 갖고 온 겁니다. 예. 투표인 A 씨가 신고를 한 건데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른바 이제 관외 투표를 하게 되면 관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투표 용지만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내 투표함에 넣게 되고 그 예. 관내 투표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그 투표 구역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봉투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우편으로 안 보내도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회송용 봉투와 투표 용지를 같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회송용 봉투하고 자기의 투표 용지를 받아서 들어가 봤더니 봉투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 뭐가 이미 예. 들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관외 투표했었던 이 사람이 선관위 직원, 그러니까 참관인한테 예.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를 하고 철수를 하는 뭐 그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을 선관위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예. 해서 오전에 기자들한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 문자 메시지로 설명을 했는데. 예.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서 예.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예.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서 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도 지금 선관위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앞에 그 관회 투표 자라고 이제 본인이 신고했었던 사람이 회송용 봉투와
투표 용지를 받은 뒤에 예. 득표소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재명이라고 돼 있는 데에 직인을 찍고 예. 그러고 나서 관에 봉투 안에 집어넣지 않고 예. 숨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송용 봉투는 투표함에 집어넣고 예. 숨겨가지고 나온 뒤에 그 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예. 둘이 이렇게 짜고 이런 식의 이제 수동극을 일으킨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자작으로 했다면요, 의심대로. 그 목표는 뭐 자명해 보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예. 식의 행위가 뭐 있는 것처럼 예. 꾸미려고 한 그런 혐의가 있는 거라서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유독 예. 사전 투표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한밤중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했던 혐의로 2명이 오늘 새벽에 체포가 예. 됐습니다. 오전 3시 50분쯤이고요.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 그리고 60대 여성을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저녁 11시 30분쯤에 이제 건물로 들어와서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아마 이제 순찰을 돌던 상황에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 체포된 뒤에 이유로 사전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일이 또 이제 경남 하동군에서도 있었는데 30대 A 씨가 어젯밤 9시 39분쯤에 하동군에 있는 선관위 건물에 침입을 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배관을 타고 예. 2층 발코니로 올라가가지고 문을 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관리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생각한 건데 예. 문을 열자마자 경보음이 바로 예. 작동을 했고 침입을 인지한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의심이 됐기 때문에 예. 선관위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 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 엄벌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투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본인들이 선거의 신뢰성을 의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입니다. 자작극도 마찬가지죠. 만약 자작극도 자작극이라면.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완전한 범죄인데요. 투표 부정을 거꾸로 예. 저지른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제 선거 과정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하게 예. 관리가 돼야 되고요. 이제 국민 내 투표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해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인데 네. 이런 분들이 투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주변에 의심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일종의 선거 방해 행위일 수 그렇습니다. 있다. 명백한 방해이고 명백한 위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사전 투표 현장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사전 투표를 계속 이제 의심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 투표 현장에서 이제 주변에서 예. 활동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는 예. 일종의 자경단들이 예. 지금 계속 선관위 주변 혹은 뭐 투표소 예.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그리고 한국사 강사였던 이제 전한기 씨 등이 예. 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이른바 이제 부방대를 이끄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혹은 뭐 사전투표가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이제 이 받아들여지면서 예. 이런 이제 부방대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콕 집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예. 부정선거 사례다라고 넘겨짚는다든지 예. 전한기 씨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배후에 중국 카르텔이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한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좀 예. 개봉을 한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 때문에 사전 투표소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거를 감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투표 현장을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의 뭐 숫자를 센다든지 예. 숫자 세는 거야 뭐 자기들이 네. 그냥 마음대로 뭐 거기 앉아서 예.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심지어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접근해가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예. 한국어로 말을 해보라고 중국인인 걸로 의심된다면서 한국어로 말을 해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 이동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일부 부정선거론자들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유권자들을 둘러싸고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그렇다. 확인해봐야 될 게 있다.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중국인인지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신분 위조를 해서 투표할 수도 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면 이상하지 않냐. 예.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은 중국인들한테는 주어지지 않고요. 예.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증 검사를 마쳐야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표 현장에는 각 정당에서 파견한 투표 참관인들이 예. 10대 명씩 뭐 보통 투표소에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을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 대선에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좀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사안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나서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건가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이제 그분의 출마 목적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는요. 이게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 혼선, 여기도 혼선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게 딱히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거론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겁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오히려 단일화 관련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김재원 비서실장은 오전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단일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후보 측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녁 9시에 이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이제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왔고 또 조금 있으니까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을 하겠지만 점점 이 후보 측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보로 봤을 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김 비서실장이 출연을 했거든요.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다 그거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질문을 했더니 저희들은 사실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라고 그럼 뭡니까? 뭐 이 후보 측에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고 아마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일화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요. 네. 약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인 것처럼 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다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맥락인데 다만 이제 김지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빅텐트 추진단장인 심성범 의원이 조금이라도 단일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고 무슨 그분이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성범 의원의 말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캠프 소속 그리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장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믿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어제 공개 일정으로 9시까지 종로 3가에 있었고 바로 다시 공개 일정으로 10시부터 홍대 유세를 했다. 이런 일정들은 이제 미리 기획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건데 무슨 9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냐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성범 의원 측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소통한 바도 없다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했죠.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 징계안을 오늘 진보당 등 5개 당 의원들, 민주당과 이제 진보당 등 5개 당 의원들 21명이 이제 함께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죽지 않는다. 9년이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강한 어조로 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성명을 낸 겁니다. 민주당과 그 2, 3, 4중대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자신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라고 나선 거를 이제 비판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향한 이제 제명안을 두고 76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추진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 파출소라는 걸 만들어서 카톡을 검열하고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용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했던 상록수 노래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인용을 하면서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민주투사로 비유했군요, 거의. 좀 납득은 좀 안 가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짧게 요약하자면 의혹이 앞섰던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 TV 토론 중에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 수위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주장들, 원래는 표현을, 원래 있었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28일에 했던 주장이고, 제가 한 질문 가운데에서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라고 29일에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아마 개혁신당의 지지율 변동이라든지 탈당 러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 걱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에 따른 반응으로 당원들한테 일종의 이제 사과 메시지를 냈던 걸로 보이는데 오전에 했던 메시지와 오후에 조금 전에 낸 메시지의 이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투사로서의 본인을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었던 발언,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거는 이제 이른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서 싸우던 투사 김영삼이 민주주의의 새벽을 갈구하는 목소리로 냈었던 발언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상록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치고 나아가겠다라는 거는 이제 군사 독재를 비롯한 여러 억압에 맞서서 싸우는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래로 불리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들, 여성을 이제 대상화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대상화하는 표현을 쏟아냈었던 것. 그리고 여성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성희롱성 발언을 했었던 것이 노무현이나 김영삼에 비등할 수 있는 민주투사로서의 면모인가. 지금 본인의 그 발언을 김영삼과 노무현의 반열에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저울로 비교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저로서는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본인 자신이요.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민주투사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건가요? 본인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국회의원 직위상의 위협, 그러니까 제명안이 발의가 되니까 태도를 바꾸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